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 연구소입니다. 혹시 샤워하실 때 어디부터 씻으시나요? 팔, 다리, 얼굴 대부분 비슷한 순서일 겁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대로 씻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별다른 생각 없이요. 그런데 100세 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씻는 습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공통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샤워할 때 절대로 빼먹지 않는 네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네 곳이 우리가 평소에는 굳이 여기까지 씻어야 하나? 대충 해도 괜찮겠지? 라고 쉽게 넘어가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네 곳은 우리 몸의 면역, 염증, 혈관, 림프, 즉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과 아주 깊게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속의 염증이 줄어들고 피로가 개선되고 혈관 기능이 안정되며 노화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네 곳을 왜 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장수하는 분들이 왜 여기를 절대 빼먹지 않는지 천천히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깨끗해지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샤워는 면역 관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는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20% 이상이 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가 튼튼하고 깨끗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피부가 더러워지고 염증이 생기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쉽게 상처나고 회복 속도도 크게 늦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균, 피지, 수분,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 금세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몸속에서 조용하게 오래 쌓이면 바로 만성염증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치매, 심장질환, 동맥경화, 당뇨병, 암세포 활성화까지 대부분의 노년성 질환은 이 만성염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어디를 씻느냐는 그저 위생 문제가 아니다. 면역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다. 자, 첫 번째 부위는 많은 분이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씻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 무좀이 가장 빨리 생기는 부위입니다. 고령층의 40% 이상이 증상이 없는 무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좀이 가렵기만 한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좀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균 감염이 반복되면서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발은 말단 부위라 혈액순환이 가장 약한 곳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저림, 통증, 붓기, 상처 회복 지연, 그리고 이런 불편감이 쌓이면 걷기 싫어지고 덜 걷게 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균형이 무너져 넘어지게 됩니다. 노년층 골절의 상당수가 바로 이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발 관리는 낙상 예방 그리고 생명 유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발가락을 하나씩 벌리고 거품으로 꼼꼼하게 씻기.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 조금이라도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집에서는 양말보다 통풍 좋은 슬리퍼 신기. 의사들은 말합니다. 발가락 사이 청결은 전신 염증을 줄이는 첫 단계다. 두 번째는 많은 분이 의외라고 느끼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이 쌓이는 부위입니다. 왜 세균이 많을까요? 배꼽은 움푹 들어간 구조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 각질, 먼지, 땀 이 모든 것이 배꼽 안에 고이기 쉽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배꼽에서 수백 종의 세균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 수가 많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왜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의 작은 염증도 쉽게 악화되고 진균 감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배꼽 염증이 탯줄 흔적을 따라 내부 조직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미온수 거품으로 살살,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않기.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 샤워 후 완전히 말린 뒤 로션 소량 바르기. 의사들은 말합니다. 배꼽이 깨끗한 사람은 면역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다. 세 번째 부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귀 뒤와 귓바퀴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귀 뒤는 피지샘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차고 땀이 고이고 각질이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끈적함과 냄새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귀 뒤는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심하면 두피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귀 뒤는 우리 몸의 림프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두통, 열감, 목 통증, 귀 주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귓바퀴 뒤쪽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기. 두피와 귀가 만나는 경계 부분 꼼꼼히 씻기. 샤워 후 건조하다면 보습제 소량 바르기. 귀 뒤는 두피 건강, 림프 건강, 면역 반응과 직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위는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입니다. 바로 목 뒤와 쇄골 아래입니다. 그럼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이 부위에는 림프절과 림프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이 붓고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목 뒤는 땀, 피지, 세균이 가장 잘 모이는 부위지만 많은 분들이 대충 지나가면서 씻습니다. 목 뒤와 쇄골 아래를 잘 씻으면 어깨목 결림이 줄고 얼굴 붓기가 빠지고 두통이 감소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기나 염증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따뜻한 물을 먼저 흘려 근육을 풀어주기. 손가락 2개로 원형으로 마사지하기. 쇄골 아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씻기.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곳, 발가락 사이, 배꼽, 귀 뒤, 목 뒤와 쇄골. 모두 작은 부위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의 핵심 기능과 깊게 연결된 곳입니다. 이 4곳만 제대로 씻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염증이 줄고 혈관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1분 작은 부위를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